One, boost ignition, and liftoff of the Space Shuttle Discovery, returning. 안녕하세요. 마켓커리 개발자 한인석입니다. 낮에는 수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커리머를 만드는 개발자로, 밤에는 개발자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래밍 학습 플랫폼 코드스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에는 정답은 없지만 해법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법에는 항상 더 나은 해법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방법이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집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응집도란 모듈이 책임지는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와 메서드들이 얼마나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응집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기능적, 순차적, 통신적, 시간적, 절차적, 논리적, 그리고 우연적 응집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앞에 있는 응집도를 가지는 것이 뒤에 있는 응집도를 가지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기능적 응집도는 모듈 안의 모든 요소들이 모듈의 기능을 위해서 함께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듈이 하나의 기능만 하고 모듈의 요소들은 이 하나의 기능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일 때 높은 기능적 응집도를 가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위 책임 원칙과도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만약 모듈이 작은 단위로 기능하고 있다면 기능적 응집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응집도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듈이 하나의 책임만 가질 수 있도록 작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순차적 응집도는 루틴이 특정한 순서대로 수행되어야 하고 단계마다 정보를 공유하며 동시에 수행될 때 완전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연산을 포함할 때 존재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왼쪽의 코드처럼 직원의 입사일과 근속 연수를 이용해서 퇴직일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이 두 개의 로직은 순차적 응집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응집도를 기능적 응집도를 가지도록 만들려면, 즉 하나의 일만 하도록 하려면 오른쪽의 코드와 같이 퇴직일을 계산하는 로직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로직을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로직은 퇴직일을 계산하는 로직을 실행할 수 있고, 그러면 두 가지 로직은 모두 기능적 응집도를 가지게 됩니다. 통신적 응집도는 모듈이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각 모듈이 하는 일이 다르지만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응집도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듈이 전달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추적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기능이 하고 있다면 이 기능들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더 나은 응집도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추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생성한 곳에서 해야 합니다. 시간적 응집도는 여러 연산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해서 하나의 루틴으로 결합될 때 발생하는 응집도입니다. 가장 단순한 예로 어떤 모듈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실행한 다음에 정리하는 로직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이 응집도가 발생합니다. 절차적 응집도는 모듈이 프로시저에만 집중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할 때 발생하는 응집도입니다. 이 응집도는 시간적 응집도와 같이 실행 순간에 따라 그룹화될 뿐만 아니라 특정 순서로 실행되어야 하므로 응집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프로시저와 프로시저 사이에 강한 결합을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꼭 순서대로 실행될 필요가 없다면 분리하여 각 기능이 기능적 응집도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 순서대로 의존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응집도를 분리할 경우 한 번에 이해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각각을 이해하기 쉬워지겠지만 너무 나누어진다면 각 모듈들이 합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논리적 응집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루틴에서 수행할 때
루틴에 전달되는 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받는 컴포넌트가 있고 값이 변경되었을 때 처리하는 함수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각각의 함수를 동일한 함수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름이면 데이터를 단순히 변경하고 있지만 핸드폰 번호일 경우에는 대시를 지우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함수 안에서 넘어오는 플래그를 이용해서 다른 동작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플래그를 이용해서 다른 동작을 하는 것이 곧 두 가지 이상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플래그에 따라 다르게 동작한다는 것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의 핸들 체인지 네임과 핸들 체인지 표현처럼 독립적인 일을 하는 함수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함수는 하나의 일만 하기 때문에 기능적 응집도를 가집니다. 우연적 응집도는 모듈의 요소들이 특별한 연관관계를 맺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응집도입니다. 모듈의 요소들이 완전히 무작위로 그룹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듈들은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놓을 것이 없어서 놓을 때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틸 모듈이라고 부르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저 어디에 놓을지 몰라서 마구잡이로 기능들을 추가하고 요소들을 추가할 경우 우연적 응집도를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응집도입니다. 이러한 응집도들을 알아봤는데요. 우리들의 컴포넌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페이지 내전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페이지당 개수, 그리고 전체 개수를 프롭스로 받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클릭하면 onChange 페이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페이지당 개수를 변경하면 onChange 사이즈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각 메소드와의 관계를 그림을 그려보면 오른쪽처럼 될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컴포넌트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당 개수를 변경할 수 있는 컴포넌트와 페이지 내전 정보를 보여주는 두 개의 컴포넌트로 분리할 수 있죠. 각 컴포넌트가 단 하나의 일만 하고 있고 내부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고 있어 데이터와 메소드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높은 응집도를 가진 컴포넌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컴포넌트에선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은 페이지당 개수를 변경했을 때 현재 페이지는 1로 초기화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onChange 사이즈 이벤트가 페이지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페이지 사이즈라는 컴포넌트는 외부의 페이지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페이징 사이즈는 응집도가 낮은 컴포넌트가 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페이지당 개수와 현재 페이지, 아이템들의 전체 개수는 더 작게 나눌 수 없는 데이터라고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네이션이라는 컴포넌트는 페이징이라는 데이터를 받고 페이징이 변경되었을 때 onChange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페이지, 사이즈, 토탈은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 컴포넌트가 페이징을 변경하는 일은 하고 있는 컴포넌트라고 한다면 데이터와 메소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높은 응집도를 가진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컴포넌트의 행위가 데이터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응집도가 높은 컴포넌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이전에 선택했던 페이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페이지 내전 정보를 수정할 때마다 URL의 쿼리를 수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페이지의 정보를 수정할 때 onChange 이벤트를 발생하면서 동시에 브라우저의 로케이션 API를 사용해서 쿼리를 수정하는 거죠. 분명히 모든 메서드들이 데이터와 연관관계가 있어 응집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컴포넌트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컴포넌트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내전 정보를 수정하는 것, 그리고 URL의 쿼리를 수정하는 것. 메서드와 데이터의 연관관계라만 보면 응집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객체의 목적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를 수정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되었고 결국 기능적 응집도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높은 응집도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려면 컴포넌트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와 메서드가 똘똘 뭉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꼭 높은 응집도를 만들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높은 응집도에 있는 컴포넌트는 이해하기 쉽고 의도를 파악하기 쉽게 하고 그리고 테스트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 응집도 높은 모듈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지 우리가 일할 때 대화 속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API를 연동할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에러가 났지? 서버 개발자에게 이제 문의를 하는 거죠. 개발자님, API 에러가 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API죠? 주문조의 API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안 되나요? 했더니 에러가 응답이 와요. 응답 결과를 보여줄 수 있나요? 했더니 주문을 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청하셨나요? 했더니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결제가 실패한 주문이네요. 실패한 주문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대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왜 이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고 싶고 서버 개발자는 그 해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해답을 주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 이해하기도 어렵고 필요없는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서버 개발자가 에러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같이 제공했습니다. 어떤 API에서 문제가 있는지, 요청은 어떤 값으로 했는지, 그에 따라 응답은 어떻게 왔는지를 같이 제공했습니다. 그럼 서버 개발자는 에러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되물을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하고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에러 파악에 필요한 데이터가 요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응집도가 높은 질문이었습니다. 이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API 요청값, 응답값을 따로따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수도 많아졌고 필요한 데이터를 가장 늦게 받았습니다. 서버 에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API 요청값, 응답값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높은 응집도를 가지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설계를 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클라이언트 개발자에게 에러를 파악할 때는 API와 요청값 그리고 응답값이 모두 필요하니 한 번에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더 나아가서 서버 개발자분들이 인텔리제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HTTP 클라이언트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혹은 컬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전달할 수도 있겠죠. 정보를 제공할 때 데이터를 사용하는 주체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면 더 좋을 거예요. 두 번째, 높은 의식도 있는 모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높은 의식도를 가진 모듈은 의도를 파악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프리캐스트는 주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팝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프리캐스트입니다. 커밋을 살펴보면 위에 3개는 프리캐스트의 목적에 맞는 커밋들입니다. 주문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에러를 나타내는 에러를 정의했고 해당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던지도록 했으며 그래서 화면에서 팝업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이 커밋들이 모두 프리캐스트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2개의 커밋이 더 있는데 이 커밋들은 이 프리캐스트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ESLint를 수정하고 있고 또 이 페이지와 상관없는 메인 페이지의 무언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커밋 때문에 이 프리캐스트 목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리뷰를 받을 텐데 코드 리뷰를 통해서 수정해야 할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에러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팝업 메시지도 수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ESLint 룰을 수정하더라도 이 프리캐스트에 수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 무언가 바뀌더라도 이 프리캐스트를 고쳐야 되는 거죠. 즉, 이 프리캐스트를 변경할 이유가 3가지나 되는 거죠. 목적이 3가지가 되니 기능적 응집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캐스트가 하나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3개로 분리했습니다. 이제 각 프리캐스트는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로 응집도가 높은 프리캐스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커밋이 많더라도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일관성이 있고 작업의 의도를 드러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단 2개만 있더라도 서로 다른 목표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작업에 대한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의식도 있는 모듈은 그 모듈의 의도를 파악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응집도가 높은 모듈은 테스트하기 쉽게 만들어주는데요. 아까 만들었던 페이지 내에서 컴포넌트 테스트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지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변경이 되고, 페이지당 개수를 변경하면 페이지가 1로 초기화되면서 페이지당 개수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클릭하면 URL의 쿼리가 변경이 되고, 페이지당 개수를 변경해도 URL의 쿼리가 변경되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개의 테스트를 변경했을 때 화면에 잘 보이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지만, 아래의 테스트는 URL의 쿼리가 잘 변경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지를 이동하기, 처음 페이지를 이동하기를 만들 경우 위에 테스트를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하고, 또 페이지 내에서 컴포 코드들도 수정해야 합니다. 또 만약 URL의 쿼리의 이름이라던가 전체 개수를 쿼리에 추가하고 싶다면 아래 테스트를 수정해야 하고, 이 페이지 내에서 컴포넌트도 수정해야 합니다. 즉, 페이지라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행위 하나와 URL의 쿼리를 변경하는 행위 두 가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응집도가 낮아졌습니다. 기능적 응집도를 높이려면 컴포넌트가 하나의 일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URL의 쿼리를 변경하는 것을 보면 페이징의 정보를 변경하고 나서 URL의 쿼리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는 클릭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로직은 서로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절차적으로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 통신적 응집도도 가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 기능적 응집도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필요 없는 절차적 응집도와 통신적 응집도를 제거하고 기능적으로 응집이 되도록 분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페이징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과 URL 쿼리에 갱신하는 것은 서로 상관이 없으므로 순서에 상관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면 절차적 응집도가 없어져서 더 높은 응집도 있는 컴포넌트가 될 것입니다. 대신에 같은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니 통신적 응집도는 아직 존재하는 상황이고, 컴포넌트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 기능적 응집도는 낮은 상태입니다. 컴포넌트가 하나의 일만 하도록 URL의 쿼리를 갱신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에서 URL 쿼리를 갱신하는 코드를 바깥으로 분리했습니다. 이제 페이지네이션을 페이징 변경하는 이유가 보여주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응집도가 높아졌습니다. 페이지네이션의 테스트도 오른쪽처럼 더 단순해졌습니다. 테스트의 개수가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테스트의 개수가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테스트하기 쉽냐라고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스트가 점점 많아지고 테스트하는 대상이 점점 많아질수록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있나 의심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집도가 낮아지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응집도 높은 컴포넌트를 설계하는 걸까요? 만약에 아까처럼 기능을 분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기능도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선택된 결과도 마찬가지로 URL 쿼리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수정할 때마다 기존 쿼리 뒤에 카테고리를 추가하도록 기능을 만들었고,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를 만지면 카테고리가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페이지네이션 페이지를 변경하면 URL의 쿼리를 수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까처럼 모든 테스트 코드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 컴포넌트에서 URL의 쿼리를 변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수정할 때마다 모든 테스트 코드를 들여다볼 수 없고 모든 코드들을 찾아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서 이 URL의 쿼리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컴포넌트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만든 코드에 어떤 변경사항이 일어나거나 혹은 내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그때 발생합니다. 아까처럼 나도 모르게 기능을 수정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볼 때는 처음 보는 코드이니 이해해야 하고 사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응집도가 낮은 코드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사용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받으려면 변경사항이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사용해야 비로소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테스트를 작성하면 당장에 내가 작성한 코드의 사용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테스트 코드는 내 코드를 사용하는 일종의 설명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테스트가 아주 많다면 아무리 테스트가 있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워지겠죠. 만약에 내가 전자레인지를 샀는데 설명서가 막 100페이지가 넘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힘들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짜는 게 어렵다면 해당 코드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이전에 먼저 테스트를 작성한다면 내가 코드를 작성하기 전부터 어떻게 사용할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용하기 좋은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먼저 작성한다면 내 코드를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검증해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응집도 있는 설계, 사용하기 좋은 코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높은 응집도를 가진 모듈은 이해하기 쉽고 의도를 파악하기 쉽고 테스트하기 쉽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응집도를 가진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응집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응집도가 무엇이고 왜 높은 응집도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응집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만큼 낮은 응집도를 발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은 응집도를 가지는 조건을 내가 모두 안다고 하더라도 낮은 응집도를 발견하여 계산하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겠죠. 마치 리팩터링 하는 방법을 모두 알고 있지만 언제 리팩터링 해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응집도 있는 컴포넌트로 나누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의 테스트에서 페이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작성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이 컴포넌트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모두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 테스트를 작성했지만 그 외에도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당 개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은 언제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언제 비활성화가 되어야 하는지, 선택된 페이지와 선택되지 않은 페이지들은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 코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페이지 내전 테스트에 테스트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테스트가 들어갈 때 더 컴포넌트 작게 나눠야 하지 않나? 이런 신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페이지 내전 컴포넌트 내부 코드에서 페이지당 개수를 셀렉트를 컴포넌트로 분리하고 테스트를 작성해보면 오른쪽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페이지당 개수를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당 개수 목록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페이지당 개수를 변경하면 onChange handler 함수로 호출하게 되고 선택한 페이지당 개수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 하나의 일만 하고 있고 응집도 높은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성인 컴포넌트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에서는 단순히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모두 이 페이징 사이즈 셀렉트라는 컴포넌트가 응집도 있게 기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onClick을 실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페이지라면 클릭할 수 없기 때문에 클릭하더라도 onClick handler 함수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페이지 내전 컴포넌트에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위 컴포넌트로 분리를 했고요.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previous 버튼 컴포넌트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revious 버튼 컴포넌트 활성되어 있을 때 클릭하면 onClick 핸들러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 클릭하면 onClick 함수를 호출하지 않는다는 것, 이 기능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기능을 위한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고 있어 기능적 응집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버튼은 페이지를 받아서 보여주고 클릭했을 때 onClick handler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페이지가 현재 선택되어 있다면 선택됨을 표시합니다. 페이지가 선택되어 있을 때 어떻게 표시할지는 이 컴포넌트가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두 이용하여 선택됨을 표시하고 있어서 응집도 높은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됨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다른 스타일이나 배경 색깔 같은 것으로 표시하기로 변경이 되었다면
페이지 내이션 컴포넌트가 아닌 이 페이지 버튼 컴포넌트만 변경할 것이고, 이러한 변경은 페이지 내이션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페이지 내이션의 관심은 오직 페이징 데이터를 변경하고 변경했을 때만 보여주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응집도는 모듈의 목적을 위해서 요소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응집도 있는 모듈을 이해하기 쉽고, 의도를 파악하기 쉽게 하고, 그리고 테스트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테스트를 작성하여 응집도가 높은지 낮은지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응집도에 따라서 컴포넌트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응집도가 있는지, 어떤 응집도가 있는지, 또 낮은 응집도 때문에 변경이 어려운지를 판단해서 더 좋은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켓컬리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같이 성장하면서 만들어갈 개발자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s go! Two, one, boost ignition, and liftoff of the Space Shuttle Discovery, returning